안녕하세요. 3년 전 초고속으로 이혼을 하고 현재는 재혼까지 성공한 30대 여성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이혼했는지 궁금하신가요? 결혼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3년은 버틸 법한데 그게 안 될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거든요. 이혼을 하고 나니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모든 이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 지난 일이지만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때 스트레스와 아픔은 조금 희석됐고 돌이켜보면 잘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이 더 크죠.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소개팅에서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놀랍고 설렜어요. 본가도 서로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좁은 시야인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지만 이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고향에 내려가서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래도 고향이 자가를 마련하기 편했고 우리가 전문직이라 직장을 바꾸는데 유리하다는 것도 선택에 한몫을 했죠. 그런데 본가와 가까워지니 점점 시모와 시부의 간섭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였어요. 사실 결혼 전에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댁에서는 무척 싫어하셨어요. 일도 안 하면서 사는데 사치스럽게 산다고요. 저는 제가 버는 만큼 쓰기에 그리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아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두셨지만 남편이나 시댁에는 이야기한 적도 없었어요. 제가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제 것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시부와 시모는 남편의 큰 삼촌 명의의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셨기에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언제나 쓴소리를 하며 가끔씩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곤 했어요. 그 발언도 제가 집 살 때 돈을 반이나 부담한 걸 아시고는 쏙 들어가 버렸죠. 결혼과 동시에 들어갈 집은 구식 아파트였지만 고쳐서 쓰기에 좋은 조건인 집이었어요. 일단 금액이 싸서 나머지를 리모델링비로 쓸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 구옥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원인이 될 줄이야.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명이 한데 모이자 시부가 말을 꺼냈어요. 니들 집 리모델링 하려는 거면 괜한 돈 쓰지 말고 이 아버지한테 맡기거라. 집에 그렇게 돈 쓸 필요가 뭐 있어? 웬만한 거는 나랑 네 어머니가 다 할 수 있어. 남한테 큰 돈 주지 말고 그 금액 반에 내가 해주마. 아버님께서요? 이 여름에 힘드실 텐데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게 일도 있는데 저희 집 때문에 일하시게 만드는 것도 죄송스럽고. 저는 최대한 간곡하게 돌려서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어요. 전등 하나 고쳐 끼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집 장판, 도배, 몰딩, 싱크대, 화장실까지 싹 바꿔야 하는데 평생 가게 일만 하셨던 분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나 제 이런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얼씨구나 좋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해주시면 저희야 좋죠. 돈도 적게 들면 저희한테도 이득이고요. 자기야, 아버님 일하시다가 다치기라도 하시면 큰일이잖아.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보고 나서.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예산도 빠듯하잖아.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이 선뜻 대답하는 바람에 저는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근데 전문가도 아니신데 리모델링 이상하게 되면 어쩌지? 믿져야 본전이지. 어차피 엄청 허름한 집인데 잘 고쳐주면 좋고 좀 이상해도 쓰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 아냐. 돈 굳으면 좋은 거지. 원래 2천 예상했었지? 1,000 정도면 돈도 많이 남고 좋지 뭐. 그리고 공사가 시작됐어요. 두려움에 두근대는 제 마음과 달리 시부와 시모는 거침없이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공사가 끝났어요. 처음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방 도배가 흘러내리고 거실 장판이 쭈그레지는 건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싱크대가 역류하는 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즘 아랫집에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화장실 쪽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요. 결국 전문가를 불렀고 공사 어디서 했냐고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난리가 났어요. 차라리 그냥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걸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결국 이래저래 재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공사 날짜도 당장 잡히지 않아서 그 집에서 며칠을 더 보내야 했죠.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저를 더욱 짜증나게 만드는 건 이 일의 원흉인 시모의 행동이었어요.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하기에 바빴어요. 예, 너 이렇게 입 싹 닦는 거니? 공사해줬으면 공사비를 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지금 재공사해야 해서 예산이 빠듯해요. 일단 지금 공사 끝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재공사? 아주 기가 막혀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재공사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니 돈도 못 주겠다 이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서 그래요. 변명 같은 건 다 필요 없다. 당장 돈 줘. 너한테 없으면 너희 친정에 이야기해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아주 쪼아대는데 저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답니다.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전화 오셨어. 돈 달라고 하시는데 재공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드릴 수가 없잖아. 그니까 우리 집 상황 알리고 약속한 돈은 반만 드리는 걸로 하자. 어차피 자재값은 우리가 다 냈으니까 수고비로 드리는 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때? 그럼 약속을 어기자는 거야? 아무리 공사가 망했어도 부모님하고 한 약속이잖아. 드리기로 했던 금액은 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지금 공사비며 아랫집 보수공사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도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아, 그럼 나들 어떻게 하라고. 처음부터 네가 맞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네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야지. 나한테 할 소리야? 처음부터 내가 아버님한테 공사 맡기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남편과의 대화는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죠. 저는 이날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저는 열심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다가 가족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자연스레 시댁에 저희 상황을 보여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손 씻으시려면 싱크대에서 씻으셔야 해요. 화장실이 지금 누수로 아랫집이 난리 났거든요. 그리고 싱크대도 물이 역류하니까 물을 살짝만 트시고요. 저는 자연스레 집의 문제를 알려드렸죠. 시부와 시모도 집을 보더니 잠시 당황하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눈이 있다면 지금 집안 꼴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고, 집 사서 들어오더니 이렇게 집을 막 쓰니. 세상에 얼마나 험하게 썼으면 집이 이 모양이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물건을 이렇게 아껴 쓰지 않으면 어떡하니?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마치 저 때문에 집이 망가졌다고 말하는 시모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죠. 그때 벨이 울리고 제가 초대한 특별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급히 외출계를 내고 요양원에서 나오신 남편의 할머니였어요. 남편에게 급히 부탁해 시부모 모르게 모셔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집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계시지만 정신은 아주 말짱하셔요. 할머님의 등장에 시부모님이 더 당황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어째서 여기에?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어? 뭘 그리 귀신 본 눈깔이야? 아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근데 너희는 이런 집을 집이라고 샀어? 옛날 집 그대로 살기로 한 거냐?
아니요. 저희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뭐야? 너희 사기당했어? 아니,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무슨 공사가 끝났다는 말이야? 아이고, 화장실 좀 봐. 화장실은 또 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아랫집에 누수가 돼서요. 원인을 찾으려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 어떤 놈들이 남의 집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손주가 야무진 줄 알았더니 그런 놈들한테 홀랑 당했어? 이래서 어린 사람들 뭐 할 때는 조심해야 해. 어른들한테 잘 물어서 해야 하고. 졸지에 사기꾼이 되어버린 시부와 시모는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시부와 시모를 생각해서 두 분이 이 일의 모든 원흉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들이가 끝나고 시부와 시모는 돈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진짜 못됐어.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와서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게 할 수가 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게 좋아?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어머님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거야? 어머님도 아셔야지. 집이 이 꼴이 되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지를. 자기는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렇게 느긋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돈에서 빠져나가는 거라서 엄청 신경 쓰이거든? 내가 하는 일이 싫으면 당신 혼자 여기 살아. 난 친정 갈게. 대신 이 집 재공사 안 해줄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고. 됐지? 결국 이 말까지 꺼내고서야 남편은 입을 꾹 닫았어요. 그렇지만 그 눈에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잔뜩 심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재공사 비용 때문에 신경 쓰였던 터라 애써 그 모습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공사는 무사히 끝났어요. 다만 애초에 리모델링 비용이 2천만 원이었는데 재공사를 하게 돼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게 슬픈 일이었죠. 게다가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 남편에게 반 정도는 내달라고 했어요. 아랫집 누수된 거 피해 보상 비용 반만 부담해줘.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라서 자기도 내야 할 것 같은데? 난 돈 없어. 미리 이야기하지 그랬어? 아니, 누수 피해 발생한 거 한 달 전이거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 아니, 그것보다 당신이 아버님한테 시공 맡기는 바람에 생긴 일들이잖아. 왜 그렇게 당당한데? 알았어. 살면서 돈 생기면 줄게. 그럼 되잖아. 일단 지금은 당신 돈으로 내라고. 그래, 그럼 이건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어머님한테 드려야 할 돈은 당신이 책임져. 그럼 됐지? 남편은 의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어요. 그래도 같이 살 집이니 남는 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눈물을 머금고 돈을 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리모델링 재공사가 너무 잘 돼서 집안이 너무 쾌적한 신식으로 바뀐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시모는 틈만 나면 저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제가 일부러 공사비를 주기 싫어서 자신들을 물먹였다고 여기는 듯 했죠. 저는 몇 번을 시모에게 이 문제는 남편과 상의하라고 했지만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집들이의 조모를 소환한 저를 시부가 불러서는 며느리의 자세, 시댁을 모시는 자세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셨어요. 너는 그게 문제다. 어른을 모시는 자세가 안 돼 있어. 어떻게 어른이 있는 곳에 더 높은 어른을 모셔와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냐? 네가 생각이 있다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오는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따끔하게 혼낼 필요도 없었을 거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고깝게 듣지 말고. 그 말들이 왜 저에게는 그리 서럽게 들리는지. 억울한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뿌린 대로 거둔 거라며 시댁 식구들을 말려줄 생각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현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주식 배당과 관련된 우편물이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편물을 뜯었는데 남편이 거의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한 걸 알게 됐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리모델링 재공사할 때는 돈 없다며 저를 태연히 속이고 아랫집 피해 보상 금액도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열받은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7시, 8시, 9시. 저녁 늦게야 들어온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정적이 흐르는 집안 분위기에 들어오다가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 얼굴을 보고는 슬쩍 눈치를 보고는 제게 오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이만큼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돈 한 푼 안 준 거야? 재공사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지? 그때는 돈 없다 하더니 지금이라도 재공사 비용 절반 나한테 줘. 안 줄 거야. 아니 못 줘. 지금 주식으로 거의 반을 날려서 지금 빼면 손해본다고. 손해를 보든 말든 내 상관 아니야. 나는 당신이 날 속였다는 게 화가 났고 당신에게 돈이 있음에도 내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돈 한 푼 안 낸 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그게 사실은 내 돈은 아니고. 설마 나 몰래 대출받은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돈이라고, 엄마 돈. 뭐? 어머님이 그 돈을 왜 당신한테 주신 건데?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쓰라고 주신 거라고. 아니, 내가 좀 부풀려서 돌려드리려고 했지. 나도 집이 이 꼴이 될 줄 알았겠어? 그냥 진짜 해프닝이고. 야, 그게 더 나쁜 거거든? 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어머님한테 시달렸는지 알고 있었잖아. 어머님이 돈 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어머님이 준 돈을 몰래 혼자 꿀꺽한 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이 달라는 돈까지 나한테 주라고 한 거였어? 저는 그제야 시모가 빚쟁이처럼 제게 돈 달라고 했던 이유를 잘 알게 됐어요. 시모와 시부가 집 살 때 돈 보태준 게 없으니 공사비라도 보태주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써서 남편이 집에서 기죽어 살까봐 그랬다는 남편 말에 기가 차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비로 남편에게 돈을 주고 나서 제가 가져온 견적을 보니 생각보다 공사비가 남는 것 같고 쉬울 것 같아 시부 시모가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다시 얼마쯤 받아가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아마 제가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그걸 저희끼리 다 가져가서 쓰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거 정리해서 어머님께 돌려드려.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기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나 계속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제 말에 남편은 수긍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말 안 들려?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뭐든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건데? 당신이 사고 쳤으면 당신이 해결을 좀 해. 그러다가 제가 화가 나서 쏘아대자 입을 열고는 되지도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정리하라 마라 나한테 명령하듯이 이야기하지 마.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이지 너한테 준 돈 아니거든? 진짜 재수도 없지. 내 친구는 부자 여친 만나서 결혼해서 팔자 폈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야. 능력 있는 여자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잔소리나 제발 좀 그만해. 이딴 집에 들어오기도 싫으니까. 뭐? 네가 잘못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이 미친놈아, 너 사이코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어? 그럼 나는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네가 싼 똥 대신 치워줘야 하는 건데 이런 나도 재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냐? 부자 여친? 왜 네가 잘나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최소한 나한테 없는 걸 너한테 바라지는 않잖아, 나쁜 놈아. 제 말에 남편은 또다시 입을 닫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열받았어요. 자기 말이 틀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요. 게다가 부자 여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고 불쾌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저랑 한 거냐고요. 지가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또 제 한계를 시험하는 일에 부딪히게 됐어요. 시모가 시댁으로 저를 불렀거든요. 솔직히 이때는 저도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가서 이 일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죠. 남편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모가 이해해 주리라고 믿었거든요. 상식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가 시댁을 너무 만만히 봤나 봐요.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왔니? 공사가 잘못된 거는 우리도 인정할게. 그렇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도 일을 했으니 인건비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을 받아간 남편하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남편에게 돈을 주셨다는 걸 불과 며칠 전에 알게 됐거든요. 저 모르게 그걸로 주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빼서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드렸나 봐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팍 일그러지더라고요. 저는 왜 시모가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시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냥 허수로 들었어. 부부는 일심동체고 남편이 잘못했으면 부인이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고 네 시아버지가 말하지 않든? 그러니까 그 돈이 남편에게 있든 없든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돈 달라는 소리도 같이 들어야 하는 거고. 어딜 남편이 가지고 있니 없니 하는 거야? 네 남편이 알아서 잘 쓰겠지. 그거 하나 믿어주지도 못하고 무슨 부부라고. 저는 이 상황이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빚쟁이처럼 만든 시모의 모습도 일을 저질러 놓기만 하고 수습도 안 하는 시부와 남편. 이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싫어졌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시모의 반응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빌린 돈 빨리 다시 돌려드려. 지금 어머님 댁인데 어머님이 나더러 내라고 하시네. 내가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이며 재공사 비용 다 낸 거 당신도 잘 알 테니까 이 부분은 어머님하고 당신이 알아서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싫으면 내가 어머님한테 돈 드릴 테니까 당신이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금액 변상하던지. 마지막 최후 통첩 같은 제 말에 남편의 대답은 둘 다 싫다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그 모습에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죠. 제가 짜증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일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했거든요. 그렇게 시모와 이야기를 나눈 뒤로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할 수도 없어 받고는 바쁘다며 끊기를 여러 번.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로 혼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설마 친정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얘, 너 빨리 좀 와봐야겠어. 안사돈께서 여기 와서 난리야. 너 뭐 돈 안 들인 거 있니?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일하다 말고 연차 쓰고 곧장 친정 본가로 향했어요. 갔더니 시모의 바락바락 악쓴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무슨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어른이 하는 말을 개똥으로 듣도록 키웠어요? 세상에 시어른 일 시켜먹고 돈 떼먹으려는 벼락 맞을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이러지 마시고 애들이랑 이야기하셔야죠. 저희한테 돈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요. 이 집 딸이니 이 집 식구가 책임져야죠. 우리도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집 공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시어른 일한 만큼은 성의를 보여야죠. 공사가 잘 됐네 못 됐네 변명만 하면서 돈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저희도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기 온 거라고요. 친정엄마와 시모의 실랑이에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 앞을 막아서고는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한테 받은 돈은 남편이 몰래 숨기고 주식했다고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져간 돈도 아닌데 왜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 돈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돈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는 드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원래 드릴 수 있었던 돈도 이제는 재공사 비용이랑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다고요. 그 5천만 원에 단돈 1원도 보태주지 않은 게 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다른 건 다 관심 없고 내 돈만 받으면 돼.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이제 됐어요. 저랑 그 사람이랑 이혼할 테니까 저한테 관심 끄세요. 부부가 일심동체라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죠? 그럼 부부가 아니면 저한테 말씀 못 하시겠네요. 사고를 쳐놓고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을 그런 식으로 키워놓고 왜 남의 엄마한테 딸 자식 어쩌고 운운하시는 거예요? 이혼? 내가 그러면 겁이라도 낼 줄 알았니? 이쪽에서 더 환영이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왜 위자료를 못 받아요? 그 집 살 때 돈도 반씩 냈고 리모델링 비용도 제가 다 냈어요. 집값 오르면 다 제 덕이고 그것도 다 비용으로 재산 분할 가능하거든요? 터진 입이라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백수인 네 아버지가 잘도 그 돈 받고 좋아하시겠다, 어? 너희가 이혼하건 말건 나는 공사비 너한테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아버지 쓸데없이 몰고 있는 외제차 팔면 돈 좀 나오지 않겠니? 그거라도 팔아달라고 하던지. 아버지의 이야기에 저는 시모의 말을 정정해줬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아버지 백수 아니세요. 건물 하나 가지고 계셔서 임대료로 생활하시니까 백수처럼 보이신 것뿐이죠. 그래? 그렇게 돈이 많은데 딸 자식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준 거야? 돈 많다니 다행이네. 어서 내 돈이나 내놔요. 지금 몇 달째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줄이나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조용히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조용하게 말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번복 안 할 거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 꼴을 보고도 이혼 안 한다 하면 제가 미친년이죠. 제 생각은 확고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주머니에 있던 폰을 꺼내 들고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정 사장, 나야. 정 사장하고 계약한 그 상가 거기서 좀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잘 아실 거야. 그래, 끊어. 그분과 통화를 끊고 나니 옆에 있던 시부의 전화가 시끄럽게 울리더라고요. 예, 형님. 어쩐 일로? 예? 갑자기 가게를 빼라고요? 그게 무슨...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리고 통화가 계속될 동안 시부의 시선이 제 아버지에게 향했어요. 얼굴 가득 사색이 되어 저는 입안이 마르는지 연신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요. 저는 그제 아버지가 뭘 한 건지 알았어요. 사실 시부모가 일하는 그 가게는 시부의 큰 형님의 명의로 계약이 된 저희 아버지의 건물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약 후에 실제로 일하는 게 사돈이라는 걸 알고는 시댁에서 곤란할까봐 건물주인 걸 밝히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관계가 사돈 관계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여기신 듯 했어요. 정 사장한테 다 들으셨으면 이야기하기 편하겠네요. 보증금은 돌려줄 테니 제 건물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원상 회복 무조건 하셔야 하고요. 안 되면 비용 청구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내치는 게 어딨냐고요. 건물 주인이면 다예요. 시모는 친정 아버지의 말에 또 악을 쓰더라고요. 제가 건물 주인인 건 변함없고요. 계약 기간이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번 달까지였네요. 저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으니 두 분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겠지요? 저기 진짜 조금 더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저래 정리해야 할 일도 있고 무엇보다 다음 가게가 결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정 사장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두 분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연락 온 곳이 있었어요. 그쪽은 최근에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점이었고 사실대로 말하면
두 분이 거기 들어올 만한 분들은 아니었죠. 그래도 일부러 사돈이 되실 분들이라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편한 관계 이어가지 말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한테도 편하지 않나요? 시모는 그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부와 시모는 사정하며 가게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친정아버지는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도착해서는 사색이 돼서 친정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좀 봐줘. 부모님이잖아. 이번 한 번이야.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오해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 부모님도. 미안한데 이야기는 나가서 하게. 여기는 더 이상 자네 처갓집이 아니야. 딸아이는 자네와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어. 딸이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잘 아니까 자네는 자기 복을 제 발로 찬 거야. 잘 지냈다면 내가 이래저래 도움을 줬을 텐데 이렇게 됐으니 최대한 빨리 이혼해주면 좋겠네. 아버지의 축객령에 남편의 표정은 절망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 길로 신혼집을 나와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절 찾아와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진짜 미안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기야, 이제 그만 용서해줘. 우리 사이가 이 정도로 깨질 사이는 아니잖아. 이렇게 고향까지 와서 즐겁게 신혼 즐길 시간만 남았는데 이런 작은 오해로 우리 사이가 깨지는 건 원치 않아. 솔직히 장인어른께서 건물 가지고 있다고 미리 말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이딴 말이나 짓거리는 걸 듣고 있으니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아빠 재산은 아빠 거야. 나는 나고. 나는 내 힘으로 벌어서 능력만큼 소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너야말로 진짜 토 나오게 역겹다, 진짜. 내가 그렇게 어머니 돈 갚으라고 할 때는 안 갚겠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우리 아버지 상가 건물 갖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시모 돈 갚아주겠다는 네 생각이 말이야. 역겹다니.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 솔직히 내가 바람을 피기를 했어. 자기 몰래 대출을 받기를 했어.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그냥 장난 수준이지. 아, 어머님한테 공사비 명목으로 돈 받아놓고 모른 척 혼자 주식하려고 한 거? 아님 그 돈 때문에 내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에게 시달리고 있던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은 거?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 돈의 존재를 알고 나서 너한테 갚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못 갚겠다고 난리친 거? 도대체 이 셋 중에 어떤 게 장난 수준이야? 대답 못하겠지? 장난이라고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일 아냐? 제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닫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내에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다 생활 자금을 좀 불리려고 한 일에 불과하잖아. 나도 생각이 있어서 한 일인데 이렇게 전부 의심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 그리고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일이고. 결과가 좋아? 반이나 날려먹은 주식이 좋은 결과야? 잘 들어봐. 내가 이혼을 결정한 이유가 네가 숨긴 시모 돈 때문만은 아니거든?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생각이 없더라고. 매번 나한테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기만 했지. 너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었어. 게다가 회피하기만 했지. 그걸 보니까 진짜 질리더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혼 확정감인데 네 어머니는 어떻고? 그 돈 네가 갖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도 나한테 부부는 일심동체니 남편이 사고를 치면 아내가 해결하는 게 맞는 일이니 말도 안 되는 말만 하시고 가족 운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날 쫓아다니면서 빚쟁이 쫓아다니는 사채업자처럼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더러운 기분인지 넌 상상도 안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던 거지. 다시는 이런 일 겪기 싫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더라고요. 나가자니 제 아버지 앞으로 된 건물이 아른거리고 뭔가 제 말에 반론을 하고 싶은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고 결국 제가 쫓아보내고서야 남편은 터덜터덜 돌아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이혼 과정이 진행됐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한 리모델링 건으로 집의 가치가 이전보다는 올라서 그 부분의 비용도 어느 정도는 되돌려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짜증나는 건 집값이 오른 걸 남편도 혜택을 받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이혼 후 저는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연애 1년을 끝으로 지금의 남편과 재혼도 했고요. 사실은 사이가 너무 좋은 나머지 혼전 임신에 성공했거든요. 재혼해서 아들을 출산하고 오랜만에 친정집에 내려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외식하러 나갔는데 식사하는 곳에 전 남편의 전 시모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확 짜증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발길을 옮기는데 전 시모가 아는 척하며 저 아버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고, 잘나신 전 며느리네. 그렇게 이혼하고 잘 살고는 있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는 피눈물 난다던데. 그 눈물은 언제쯤 나려나 몰라? 나쁜 년도 이런 나쁜 년이 없지. 세상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돈 때문에 지압이 갖다 버린 년이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게 제대로 된 세상이야? 욕하지 마세요. 저랑 이제 그쪽 집안은 관련 없거든요. 관련이 없기는 왜 없어? 악연으로 똘똘 엮여 있는데. 남편 버린 년이나 돈 때문에 사돈댁 내치는 친정아버지나 다 똑같이 거기서 거기지. 사람 무시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하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낮에 뻔뻔하게 돌아다녀? 그만하세요. 제 친정에 돈 없다고 무시하고 구박한 것도 당신들이고 무엇보다 제가 받지도 않은 돈 어이없이 저한테 요구한 것도 당신들이거든요. 조용히 최소한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이혼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하늘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요? 그거 제가 할 말이거든요. 진짜로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군데 지금? 아니, 인연이 보자 하니까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뭐?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뭘 안다고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시모의 큰 소리에 놀라서 앵앵 울고 있는 제 아들을 친정아빠가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부끄럽지 않다면 최소한 후회라도 하셔야죠. 이혼 안 했으면 제가 가진 상가는 제 딸아이에게 물려줬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네 아들에게 가야 할 복은 그쪽이 스스로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가진 상가를 우리 외손주에게 줄 거거든요. 마음을 좀 곱게 쓰셨으면 당신네 외손주가 제 상가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은 후회와 짜증으로 일그러졌어요. 어쩌겠어요. 본인이 차버린 복인데. 실제로 제 아버지는 제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다 쓰고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더니 제게 아들이 생기니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시모는 아버지 말에 결국 후회막심한 얼굴로 사라졌어요. 그 뒤로 본 적은 없어요. 다만 그 뒤에 들린 소식에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전 남편이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시부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또 집을 고치겠다고 했답니다. 전 남편이 말린 모양이지만 결국에는 또 싼 돈에 말려 허락한 듯해요. 그리고 시부가 집을 고친다고 이래저래 아무거나 만지다가 천장에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서 집 전체가 홀딱 젖어버렸다고 해요. 이삿짐을 그제야 다 풀었고 도배 장판도 주인 집에서 다 해줬다는데 결국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이후에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변상하고 나서야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 공사하면서 피를 봤는데도 결국 그걸 무시하고 다시 시부에게 일을 시켰다가 또 피를 보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분명히 그 고생을 했는데도 맡기고 싶은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젠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해요.
다만 남편과는 비슷한 직종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이 있거든요. 저와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재혼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그런 시댁에 누가 시집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소문내고 싶어서 소문낸 건 아니지만 둘이 비슷한 일을 하니 소문이 다 나버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일 그만두고 아버지가 가진 상가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상가 책임져 보지도 못하고 물려받아 홀라당 날리지 말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배워서 잘 운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 씀씀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응원해주는 현재의 남편의 자상함과 책임감이 저한테는 무척 힘이 되어줘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보다 먼저 해결해주는 남편이 전 남편과 참 비교되어 보인다고 하면 지금 남편에게 미안할 정도거든요. 그런 사람과 비교라니. 이혼은 저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주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보는 눈도 조금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내 선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에서는 발을 빼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제가 사랑이니 뭐니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한 제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아이가 있었더라도 헤어짐의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해관계가 좀 더 복잡해졌겠지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시댁과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의 짧은 결혼 기간이 끝났어요. 신혼집 공사부터 시작된 일들이 마침내 제 결혼의 마침표를 찍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만 헤어지고 나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있었다면 제가 힘들기만 했을 거예요. 제 사연을 읽고 그럴만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더 참아보는 게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제 안에서 깎여나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감, 존중, 배려. 결혼은 서로 희생하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자신도 챙길 줄 알아야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짧은 결혼 기간에도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겪은 일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